아빠. 30년 만에 들은 그 한마디에 64세 재벌 회장 강민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심장병을 치료하던 37세 여의사. 그녀가 30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었다니. 분식집 딸이라고 외면했던 첫사랑 박지은. 새벽 4시부터 김밥을 싸며 홀로 키운 그 아기가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은입니다. 왜 그러세요, 회장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 기적 같은 30년 만의 재회,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의 대서사를 함께 하세요. 넥타이를 매다가 문득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64세. 한빛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그냥 외로운 노인이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눈가 주름, 축 처진 어깨. 30년 전 지은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젊은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저 후회만 가득한 늙은 남자뿐이었습니다. 강민호, 그게 제 이름이에요. 한때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화려했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3년 전 이혼을 했거든요. 30년 넘게 참아온 결혼 생활이었는데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생생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 인생에서 나는 항상 2순위였어요. 1순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제 마음속 1순위는 항상 지은이와 우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갈 집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쿵쿵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네.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심장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귀찮았어요.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주치의를 한 분 모셔와 주세요.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분으로요. 네, 회장님. 어떤 분야 전문의를 원하십니까? 심장내과요. 그리고 너무 나이 많지 않은 분으로 부탁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이 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부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임종 때 저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기셨죠. 민호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평생 사업만 하라고 강요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였던 거예요. 사흘 후 김 과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서울대병원에서 추천받은 분이 계십니다. 박서연 선생님이라고 37살의 심장내과 전문의세요.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박서연. 뭔가 친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 상서로운 연꽃. 30년 전 지은이가 말했던 거예요. 딸을 낳으면 서연이라고 짓고 싶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연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는 그저 예쁜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좋아요. 내일 오시라고 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은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재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김 과장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김 과장이 외근을 나간 날이었어요. 가슴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기 직전 같은.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지적인 분위기였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전형적인 여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따뜻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눈,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앞으로 회장님 건강을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힐끔힐끔 보게 되었어요. 옆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코의 선, 턱의 각도, 걸을 때 살짝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차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요. 특히 새벽에 증상이 심해져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3년 전부터요.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급격히 나빠진 것 같아요. 그녀가 청진기를 꺼내며 진료를 시작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 딸이 저를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음이 불규칙하네요. 심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올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마에 살짝 맺힌 땀방울을 닦는 모습, 진지하게 청진기를 듣는 모습, 기록을 적을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녀가 찻잔을 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마시는 습관.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향을 맡는 모습. 차를 마신 후 만족스럽게 눈을 감는 표정. 30년 전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랬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차가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차 맛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30년 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죽 앨범. 결혼 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23살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세상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가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24살 지은이. 분식집 앞치마를 입고 김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호야, 사진 찍어줘. 우리 가게 앞에서. 알았어. 하나, 둘, 셋.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23살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단풍이 질 무렵 동네 분식집에 김밥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밝고 다정한 눈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가을 햇살 같았어요. 김밥 2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그녀가 능숙하게 김밥을 마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어요. 하얀 손으로 김을 펼치고 밥을 얹고 재료를 올리고 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김밥을 받아들면서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매일 그 분식집에 갔어요. 김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보고 싶어서였죠. 또 오셨네요? 김밥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맛있었던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2주 후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저,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요? 왜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녀가 잠깐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8시에 가게 닫는데 그때 오세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민호야, 나 돈 많이 벌면 너랑 결혼할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응. 그때까지 다른 여자 만나지 마. 지은이는 분식집 일을 도우면서도 야간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나도 언젠가는 프랜차이즈 만들 거야. 지은이네 분식을 전국에. 그 당찬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은 씨. 고마워, 민호야. 너만 믿어.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지은이가 손이 시려워서 호호 불고 있었어요. 추워? 응. 겨울엔 맨날 찬물에 손 넣어야 해서 손이 꽁꽁 얼어. 제가 지은이의 손을 잡아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죠?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그래요. 평생 함께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어요. 지은이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24살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였습니다. 분식집이 문을 닫은 후였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나 아기가 생겼어.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정말? 너 아직 학생인데. 상관없어. 나 졸업하면 회사 들어가면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 제 마음은 진실했어요. 정말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집에 돌아가 말씀드렸을 때의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한빛그룹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셨거든요.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떠나갈 듯 컸어요. 분식집 딸이라고, 전문대생이라고, 임신까지 했다고,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기도 있고,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셨어요. 탁!
뺨이 얼얼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아기는 없애게 해. 아버지, 이것은 명령이다. 내 아들이 그런 천한 여자와 결혼할 순 없어. 어머니도 곁에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내 인생 망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천한 여자라니. 지은이를 그렇게 부르다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지은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1년만 시간을 줄 테니 아기만 낳아라.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라. 7년 후 돌아오면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마. 아기는 내가 입양기관에 보낼 테니 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지은이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었고 무엇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비겁했어요. 정말 비겁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한강공원,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나 유학 가기로 했어. 뭐라고? 민호야, 갑자기 왜? 우리 아기는?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해. 그리고 나도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팠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울었어요. 24살 여자가 제 앞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민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고 했잖아.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겁한 놈.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10달 후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병원에 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작고 예쁜 아기. 빨갛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아. 안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처럼 입양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를 지은이에게 맡기기로 한 거예요. 적어도 친엄마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몰래 지은이 집 앞에 편지를 놓고 왔습니다. 지은아, 이 아이는 우리 딸이야. 부탁해. 잘 키워줘. 나는 미국에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면서 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7년을 보냈어요. 하루도 지은이와 아기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핑계였어요. 그냥 도망간 거였거든요. 용기 없는 비겁한 놈의 도피였어요. 하버드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았죠.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집안끼리의 결합일 뿐이었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매일 비난했거든요.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당신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야.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지은이와의 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 일에만 매진했어요. 성공했다고들 했어요. 한빛그룹을 2배로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새벽 3시였어요. 서연이.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서연이일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음 진료날 박서연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심전도 검사 장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소리 톤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약도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심전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그녀를 관찰했어요. 장비를 다루는 손놀림,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결과를 읽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하시고.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일은 많이 줄였어요. 서연이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은 계세요?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식도 없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서연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도 참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정신없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은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는 수원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뵙죠. 아버지는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도 떨렸어요. 응급실 근무를 해서요. 밤새 환자들을 봤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의사 일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어머니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녀가 더욱 대견해 보였어요. 어머니 분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제가 8살 때였어요. 과로로 쓰러지셨거든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무리하셨던 거죠. 혼자 키우시느라.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혼자요? 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지는? 서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낳고 떠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떠나셨다고요?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낳은 직후에 사라지셨대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니.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그날 밤 제가 했던 일이 어떤 편지였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키워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대요. 정확히 제가 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차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아빠가 왜 없냐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만 아빠가 없지? 아빠가 뭐가 그렇게 나빴기에 우리를 버렸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젊은 나이에 아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피해자다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키우셨어요? 서연이가 잠깐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식집을 하면서요. 밤낮 없이 일하셨거든요. 분식집.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어요. 저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김밥, 새벽, 찬물,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아이 키우면서 분식집 일까지 하시려면.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했어요. 어머니 고생 덜어드리려고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은이가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운 그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특별할 것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박지은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회장님, 괜찮으세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지은이라고 하셨나요?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를.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손 좀 보여주세요. 서연이가 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또 전율이 일었어요. 이 따뜻한 손길. 부드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이 손길. 괜찮아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박지은, 수원 분식집, 혼자 키운 딸,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난 아버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되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쉬면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혈압 좀 재볼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혹시 30년 전 제가 버린 그 아기가 아닐까? 오부 진실 확인.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계속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 수원 분식집. 혼자 키운 딸. 아버지가 편지만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 새벽에 김밥을 싸는 엄마. 전교 1등으로 자란 딸.
의사가 된 딸.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주 비밀리에 조사해 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서연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가족관계, 출생신고, 성장 과정, 모든 걸 다요. 아주 자세하게요. 의사 선생님을요? 혹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절대 비밀로 해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이틀은 정말 길었어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만 했죠. 정말 우리 딸일까?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이틀 후 드디어 김 과장이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볼 테니 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봉투를 열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성명 박서연. 생년월일 1986년 3월 12일. 출생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현주소 서울시 강남구. 1986년 3월 12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병원에 몰래 가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던 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모 박지은 1964년생. 분식집 운영. 부 불명. 입양 기록 없음. 친생부모. 모 박지은. 부 미상. 입양 기록이 없다는 것은 박지은이 진짜 친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출생 당시 상황. 1986년 3월 12일 오전 8시 23분 수원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 출생신고는 모친 박지은이 단독으로 진행. 부친 정보는 행방불명으로 처리. 출생 직후부터 모친이 단독 양육. 박지은의 진술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 기록. 아이 아버지가 출산 직후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다시는 그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갓난아기를 안고 혼자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성장 과정. 모친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분식집 2층에서 거주. 어머니 단독 양육으로 성장. 초등학교 수원 초등학교 전교 1등 유지. 중학교 수원 중학교 전교 1등 유지. 고등학교 수원 고등학교 수석 졸업. 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액 장학금 수혜. 현재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학업 성취도. 초중고 12년간 전교 1등 유지. 의대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수혜. 의사국가고시 전국 수석 합격. 서울대병원 전공의 과정 최우수 수료.
현재 심장내과 분야 신진 연구자로 주목받음. 특이사항. 어머니 박지은이 매일 새벽 4시부터 분식집 재료 준비. 학생 시절 방과 후 매일 분식집 일을 도우며 성장. 어머니의 고된 노동을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 현재도 매주 수원 방문, 어머니께 용돈 지원. 모친에 대한 효심이 각별하여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함. 서류를 다 읽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박서연 선생님은 정말 제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은이에게 맡긴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란 거예요.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제가 편한 길만 택하는 동안 지은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서연이는 친구들이 아빠와 놀 때 혼자 분식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왔겠죠. 다른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을 때 서연이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과장,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저와 박서연 선생님의 DNA를. 유전자 검사요? 회장님, 이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모르게요. 김 과장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뢰할 만한 검사 기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검체는 어떻게? 그건 제가 구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비밀로 해주세요. 며칠 후 정기 진료 때 기회가 왔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가 사용하던 차잔을 재빨리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몰래 검사를 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검체를 넘겼어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드디어 일주일 후 김 과장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9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받으니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나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제 딸이었어요. 30년 전 병원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라서 다시 제 곁에 온 거예요. 서연아, 우리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만나는 거였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해야 했고 서연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박지은 씨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겠습니다. 하루 후 자료가 왔어요. 지금도 수원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은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인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30년.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건강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셔서 재료 준비를 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새벽 4시부터 30년 동안 혼자 사세요? 네.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적어뒀습니다. 김 과장이 건네준 종이에는 수원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알던 그 동네였습니다. 그날 오후 30년 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을 해줬는데 오늘만은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수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수원까지 1시간. 운전하는 동안 계속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 처음 키스했던 한강공원,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니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예전의 낡은 상가들은 대부분 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지은이의 분식집이 있던 그 골목은 여전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도망치듯 뛰어갔었죠. 분식집이 보였어요. 지은이네 분식, 낡은 간판이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한 여자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지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도 많이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싸는 모습이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지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을 떨어뜨렸어요.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지은이의 얼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늙긴 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호, 너냐?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 지은이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은 씨,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들어와.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저는 30년 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네 분식. 30년 전과 똑같은 낡은 간판.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지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도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호, 너냐?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은 씨, 들어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민호야, 일어나. 서연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새벽 4시부터 30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일어나. 서연이를 알고 있구나. 네. 제 주치의가 됐어요. 지은 씨 이름을 듣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됐다더니 정말 잘 됐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지은이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우동 국물을 가져왔어요.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지은 씨, 원망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원망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너도 피해자였어.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당신도 힘들었겠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서연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 착한 아이였어. 방과 후에 와서 김밥 싸는 거 도와주고 공부도 혼자 알아서 하고. 서연이는 아직 몰라요. 제가 아빠라는 걸요. 천천히 해. 그 아이는 착해. 분명 이해할 거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어나서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다시 봐서 반가웠어.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흘 후 서연이가 정기 진료를 하러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아버지예요.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무슨. 박지는 당신 어머니와 저는 연인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당신을 낳았어요. 서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강민호라는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설마. 저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99.99% 일치했어요. 당신은 제 딸이에요. 서연이가 서류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지켜줄 수 없어서 평생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편한지. 일어나서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제 아빠세요? 그래. 아빠다. 서연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아빠. 30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안 버리셨어요.
엄마에게 잘 맡기셨잖아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아빠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끔 혼자 앉아서 아빠 사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지. 매일 올게.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서연이는 저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한 달에 2번씩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오늘도 수원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왔구나. 민호야, 서연아.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왔어요.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어요. 김밥, 떡볶이, 튀김. 가족이 함께 먹는 건데 뭘? 가족. 그 말이 좋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의 병원 생활, 제 회사 일, 지은이의 분식집 이야기. 소중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제가 학회 발표를 해요. 같이 오실래요? 물론이지. 꼭 갈게. 저희는 함께 살지는 않기로 했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대신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제 집에 와서 진료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은이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올라오고 저도 수원에 자주 내려갑니다. 저는 서연이가 일하는 병원에 조용히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분식집 낡은 주방 기구들도 새 것으로 바꿔드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연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은이는 수원 분식집에서,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 그 선택들, 그로 인한 고통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지은이가 혼자 고생하는 걸 함께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감사함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피보다 진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용서였어요. 지은이의 용서, 서연이의 용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용서까지. 그 모든 용서 덕분에 저는 다시 아빠가 될 수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요. 같은 집에서 살지도 않고 매일 함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해요.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랑.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아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 만에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아프지 않았다면 서연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아픔도 축복의 시작이 되는 법인가 봐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포기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별처럼 오래 남는 이야기, 별트리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별트리안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